더 높게 읽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우라늄 농축 장비도 몰래 사들이려고 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가동 움직임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사과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가수 승리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방송인 정준영 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양측이 외교 관계는 건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화가 어느 부분에서 틀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에 이어 이번에는 비건 특별대표가 비핵화 범위에는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까지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일괄 타결 쪽으로 선을 그은 건데 북한은 북한대로 동창리를 통해서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걸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성급한 결론을 경계하면서도 경고성 발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e don't know that it's intended to send any particular statement to us. And I will say that we take very seriously the reports that we've seen about what's happening at Sohae. 비핵화 협상 전략과 관련해 미묘한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비핵화 대신 일괄 타결식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WMD 제거까지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at the North Koreans were proposing is to eliminate some por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the lifting of basically all sanctions. Some cases might directly subsidize the ongoing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른바 빅딜을 내세우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도 여전하다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is 100% supportive of us remaining engaged diplomatically to try to achieve that goal. 비건의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벌어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유엔도 북한에 대해 다시금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핵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왔고 제재망을 피해 우라늄 농축 장비까지 사들이려고 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도 재차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망을 피해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 같은 조사 보고서를 이번 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북한이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몰래 옮겨 싣는 방식을 사용해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의 핵심 설비인 원심 분리기를 몰래 사들이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비해 미사일 관련 시설을 평양 순안국제공항 등 여러 곳으로 분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칠레와 인도은행 등을 해킹해 각각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구금 수용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eaceful engagement and constructive dialogue is the only way to secure improvement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유엔에서 열린 인권 토론회에서는 굶주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에 대해 중요한 동향을 감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변 이외의 추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의 조짐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한승현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이 가동 중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정상 운용을 위한 복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통들은 군 당국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의 복구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으며 영변외 핵시설, 이른바 플러스 알파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또 영변외 플러스 알파 시설의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WMD, 즉 대량 살상무기 전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동시다발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앞서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모든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영변외 지역의 핵시설 가동과 미사일 발사대 정상 가동 움직임을 포착해 주시하고 있다는 게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미사일 발사대 정상 가동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는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소식통은 분석했습니다. 하노이 합의 무산 이후 북미 모두 회담 자체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언제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전두환 씨가 32년 만에 광주를 찾아 법정에 섰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사과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전 씨가 광주서 남긴 단 한마디 말은 이거 왜 이래였습니다. 보도에 이영화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 집을 떠난 지 4시간여 만에 전두환 씨가 탄 승용차가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인합니까? 왜 이래?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32년 만에 광주를 찾아 남긴 단 한마디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전 씨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 자체가 논쟁적 사안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국방부 특조위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시작된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고 전 씨는 30분이 더 지나서야 법정동이 아닌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한마디 말 없이 광주를 떠난 전두환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화입니다. 전 씨가 어제 하루 오간 거리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무려 왕복 6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32년 만에 광주에 그것도 법정에 서게 된 터라 세간의 관심도 그만큼 컸는데요. 12시간에 이르는 전 씨 여정을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8시 32분, 검은 정장 차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쉼없이 달리던 전 씨의 승용차가 충남 공주 부근의 휴게소에 멈춰섰습니다. 5.18 유족에게 사과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취재진이 몰려들자 전 씨는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낮 12시 34분 예정보다 1시간 일찍 광주 법원에 도착한 전 씨. 32년 만에 다시 찾은 광주. 전 씨의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후부터 굵은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시민들은 법원 앞을 떠나지 않고 전 씨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원 맞은편 초등학생들도 법정을 향해 항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전 씨가 도착 때보다 더 거칠어진 항의를 받으며 다시 차에 오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십니까? 바닥에 누워 길을 막은 시민들에 막혀 전 씨의 차량은 10여 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서울로 돌아온 전 씨는 곧장 집에 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들러 30분가량 머물다 전 씨가 귀가한 시각은 어젯밤 8시 50분쯤. 걸음은 느렸지만 차에서 내릴 때도 법정과 병원을 드나들 때도 부축 없이 스스로 걷는 등 종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어제 전두환 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발언, 이거 왜 이래? 하루 종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이런 문제의 발언들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라는 발언도 그중 하나였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씨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망언들을 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임세영 기자가 이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989년 국회 청문회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10달 뒤 전 씨의 답은 모른다였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는 28년 뒤 조 신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면을 쓴 사탄. 망언은 골목 성명 때도 있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자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파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망언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그래서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오래된 변명은 골프 소식, 비자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개그 소재로 쓰이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돌아보게 합니다. 개인적인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뇌물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부인 이 씨의 망언 역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남편은 농담 아닌 진담으로 철권 통치 시절을 겪은 박종철 세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광주 시민을 북한군이라는 망언의 뿌리,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가수 승리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의혹과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추가로 또 다른 추문이 불거진 뒤였습니다. 동료 연예인들과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법적인 영상을 함께 봤다는 건데 그 영상은 가수 정준영 씨가 찍어 올린 성관계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승리가 해외 투자가들을 상대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승리 단톡방. 이 단톡방에는 승리를 포함해 가수 정준영 씨와 또 다른 가수 최 씨 등 연예인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방에서 가수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그 영상을 돌려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속한 또 다른 단톡방에서도 불법 몰카 영상과 사진 등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영상물은 모두 6개 정도. 경찰은 단톡방에 해당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있던 또 다른 가수 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2015년 말부터 9달 분량의 방대한 카톡 내용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정준영 씨는 현재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 상황. 경찰은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이 영상을 누가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사업 파트너인 유모 씨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승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신남방 정책을 기치로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브루나이는 자원 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 논의가 있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50% 넘게 차지하는 자원부국 브루나이. 문재인 대통령은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브루나이가 중요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한 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두 정상은 특히 가스전 탐사와 생산, 수송 판매 등 LNG 관련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한 대형 인프라 건설 현장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여기는 15분, 20분 가니까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템브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를 연결하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지만 대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국빈 만찬을 끝으로 브루나이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순방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젯밤 올림픽대로 김포방향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4대가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또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선 화물차가 언덕으로 추락해서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방준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 파편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방향도로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커다란 화물차를 들어올립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유성분기점 부근에서 철판을 싣고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 언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살 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5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자동차 수리용 공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면서 석방이 됐는데 검찰이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콕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말레이시아 법원을 나섭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취하한 데 이어 법원도 바로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기소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티는 석방 직후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으며 곧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법원은 시티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도안티 흐엉에 대한 재판도 일단 연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We are grateful that the public prosecutor has in fact come to this conclusion because we still truly believe that she is merely a scapegoat and she is innocent. 최근까지 말레이시아 검찰은 용의자들이 훈련된 암살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매우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용의자들이 도주한 상황에서 CT에 이어 흥원까지 석방될 경우 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 규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 소식이 있더라도 강수량이 적어서 미세먼지를 피해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는데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온도 뚝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퇴근길 무렵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점차 구름이 들어오면서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철원 7도, 서울 9도, 대전 12도, 광주와 강릉은 13도, 포항 16도, 제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주에 이어 어제 본위원회에도 불참.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걸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만에 다시 소집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 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명백한 노동계약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을 대표한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사회적 대화 과정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경제력을 상실해서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한계 채무자 11만여 명이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는 한계 채무자들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신청 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채권 추심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감면됩니다. 남은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경우 3년 뒤에 남은 채무도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심사를 마친 4만 1천여 명, 채무 금액 2천억 원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총 349만 건의 채무를 소각해왔습니다. 이미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2만 7천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확정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58만 6천 명, 금액 기준으로 4조 1천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조치로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가운데 30%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취약차주 특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한계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3월 11일은 일본인들에겐 대재앙의 날로 기억되는 날이지요. 2만 명 넘는 희생자를 냈던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날인데 어제로 꼭 8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가 극심했던 동북 지역 해안가는 주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풍경마저 바뀌고 있는데요. 울창했던 소나무 숲 대신 지진 해일을 막기 위한 거대 장벽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승철 특파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로부터의 어떤 침입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해안가에 거대한 장벽이 들어섰습니다. 이 장벽 바로 건너편이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 쪽은 장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진 해일로 시 전체 인구의 10%인 1,800여 명이 숨진 리쿠젠 타카타시. 8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何にも残ってなかったです。ちょっとこうだけで、目が覚めるような感じもする。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그의 가을, 바로 거대한 방조제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소나무 7만 그루가 있던 해안가엔 울창했던 방풍림 대신 최고 높이 15m의 거대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33년. 이와테 현을 포함한 일본 동북지역 해안 295km에 장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 기간 5년, 건설비만 1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実は完全には防げません。100年から120年という、人が一生のうちで一度経験するかもしれないぐらいのものに関してはある程度。 하지만 해변을 모두 장벽으로 막아버린 탓에 바다까지만 바다가 분리된 낯선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방조제를 올리다 보니 거대 구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他の選択肢もあるんですね。高い方に町を動かすとか、それだとあまりかかりません。で、同時に景観を残せるというね。 100년 뒤 혹은 500년 뒤 해안 장벽은 어떻게 평가될지 자연의 힘을 막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이젠 땅과 바다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와테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보행자 도로 주변의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벽돌더미가 보도에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보행자는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지난 주말 런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는데 한 보행자가 건물 주변을 지나자마자 고층 건물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당한 양의 벽돌더미가 인도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999년부터 20년 동안 알제리를 통치해온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5선 출마 포기를 발표하자 그의 퇴진을 요구해온 시위대가 일제히 환호합니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는 지난 8일 수십만 명이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 출마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5선 출마 포기 발표가 나오자 알제 거리는 이를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현지 시간 11일 전날 추락한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AP 등 다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에티오피아 항공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블랙박스가 발견됐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라며 우리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서 회수된 블랙박스가 여객기의 추락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일자 정부가 폐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폐지 대신 축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소득자부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혜민 씨는 물건을 살 때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결제하기도 편해서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보통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20년 전 도입된 뒤 계속 시효가 연장됐는데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직장인 한 명이 돌려받는 평균 세금 51만 원 가운데 카드 소득 공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절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증세나 제로페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가 시효를 연장할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개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거에 폐지하기보다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법도 중간소득층 이하보다는 이제 고소득층의 감면을 좀 줄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의 감동적인 한마디 한마디를 캘리그라피로 재탄생시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을 뒤흔든 세 발의 총성. 조국을 위해 총을 든 31살 청년 안중근의 정신은 생전에 남긴 글귀에 오롯이 살아있습니다. 이익을 보아도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주어라. 100년 전 3월 1일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 함성. 그 뜨거웠던 외침이 사람을 닮은 글자 속에 살아 숨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일갈은 신문지 16장을 이어붙인 장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립열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랑 열망들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유익한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쓰다 버리고 또다시 쓰길 몇 번이나 되풀이했을까. 글씨예술가 강병인 씨는 그렇게 독립투사들이 남긴 말과 글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씨 속에서 열사들의 육성이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거든요. 현대적인 멋이 깃든 글씨예술로 되살아난 독립투사들의 목소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숭고했던 정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건조 분말의 유통이 막히면서 처리업체 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조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 안에 포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포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만든 건조 분말이 들어 있습니다. 가축의 사료나 비료로 쓰이는 분말 유통이 막히면서 이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양만 3,000톤이 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건조 분말로 만든 다음 담는 포대입니다. 이 하나가 1톤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만 하루 40개, 그러니까 40톤가량이 생산돼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현행법상 음식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이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 아예 업체들이 건조 분말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비용을 지불해서 창고를 얻거나 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지불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재활용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시를 개정해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행정 예고까지 했지만 새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260만 톤의 건조 분말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유통이 계속 안 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전원주택단지를 돌며 1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을 물색해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남성이 주택 담벼락으로 다가옵니다. 손전등으로 담벼락 주변을 살펴보더니 담장을 넘을 준비를 합니다. 주택 안으로 몰래 들어간 이 남성은 잠시 후 주택 정문으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40대 남성 김모 씨는 이 주택에서 명품 가방 등 2천여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가사도우미를 위협한 뒤 8천여만 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전원주택단지는 이렇게 한낮에도 인적이 드물어 김 씨는 대범하게 정오 무렵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전원주택에 접근할 때와 빠져나갈 때 모두 주변 야산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2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등산로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등산을 통해 산을 내려와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전문 수사팀을 구성해 주변 CCTV 200여 대를 분석한 뒤 충북 청주 주거지에 있는 김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으로 여러 범행 대상을 검색한 뒤 고급 전원주택단지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전원주택단지는 도심 아파트보다 방범위 허술하고 부유층들이 살 거라는 인식이 있어 강도나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을 오랜 기간 비울 때는 택배나 우편물 등이 쌓이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회계 부정 사례가 알려진 뒤에도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반년간 적발한 비리 액수가 103억 원이 넘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자문료로 매달 460만 원씩 2년 8개월간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행정실장은 서울 다른 지역의 유치원 원장으로 급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경고 처분과 함께 4,400여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처는 따로 얘기 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근무하지도 않은 설립자에게 급여와 휴가비 명목으로 7,900여만 원을 지급한 유치원도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유치원은 학부모한테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을 받은 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전국 300곳의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92%가 넘는 유치원에서 회계 비리 등이 드러났습니다. 적발 건수만 1,200여 건, 금액은 103억 원에 달합니다. 회계 부정, 사적 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위에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어제 사임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학부모가 운영까지 맡는 유치원인데 사립유치원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하지만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들을 대신할 곳이 마땅치 않아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주최 측은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을 설립하기로 나선 겁니다. 학부모가 직접 운영할 유치원은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회계 투명과 아이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리고 원장 모든 직원들이 평등한 조합원입니다. 1년 정도 운영한 뒤 모든 회계 자료를 공개해 관행으로 굳어졌던 회계 낭비 항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안심할 수 있는 식단을 보장하고 무리한 조기 교육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출자금을 내야 하지만 아이가 졸업할 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원비도 기존 사립유치원의 절반도 안 돼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아볼수록 여기 교육 방향과 저의 교육 방향이 맞아서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찰에서는 등하굣길 현장 점검 등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방향 고척교부터 성산대교까지와 반대 외곽방향 신정교에서 일직분기점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으며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부터 중앙대 앞 삼거리 사이 20-30km 내외 속도로 밀립니다.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사거리 지날 때까지 차량 모이면서 정체 행렬 길어지고 있으며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양재역 방향 신호대기 몇 번씩 받고 있고 경인로 도심 방면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 교차로까지 드문드문 서행이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정보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승강기 설치 공사로 염창 IC에서 가양역 진출 램프 일부 구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마침내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군에 의해 무력 진압된 지 39년 만입니다. 하지만 광주에 대한 사죄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총칼로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시인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던 피고인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 라는 짜증 섞인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재판정 안에서도 전 씨는 5.18 발포 명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어제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지만 본질은 발포까지 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책임을 가리는 것입니다. 피고인 전두환 씨는 이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5.18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전 씨는 이를 피하고 부인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의 전 씨에게 이번 재판은 살아서 5.18 진상을 밝히고 역사에 사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지만 전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고 외치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를 전 씨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전 씨의 이런 역사 부인은 5.18 관련 망언들을 아직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근원이랄 수 있습니다. 5.18 광주 시민이 폭도였다고 운운하는 것부터 5.18 희생자 유가족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하는 망언들,
북한군 침투설 등등 역사 부정과 왜곡을 만들고 있는 원천입니다. 국회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조사는커녕 위원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을 두고 논란만 거듭하며 하세월이니 5.18 진상규명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망언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제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해도 정쟁의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인정하지 않는 5.18 광주의 진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려는데 미적거려선 안 될 일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우라늄 농축 장비도 몰래 사들이려 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가동 움직임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과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가수 승리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방송인 정준영 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한때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낮 한때 조금 내리겠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밤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들은 점차 미세먼지 농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오후 들어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3.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퇴근길 많이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점차 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오늘 흐린 날씨 예상되고 낮 한때 전국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